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9강이고요. 아모아와 보코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저희가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 타이머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레드 중에 한 종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음, 그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면은 이제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타이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아모아와 보코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제 아모아 보코아를 하는 로직들 중에서 라인달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미국 NIST가 차세대 암호화 표준 뭐 이건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암호화 복호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암호화 할 때랑 복호화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알고리즘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대칭키 알고리즘이니까 비대칭키 알고리즘도 있겠죠. 그래서 라인달 외에 다른 함수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라인달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면은 XML을 만들었었잖아요. XML 형태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요 게임 할 때 보면 여기 틱 포인트들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점수들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이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XML 형태로 세이브를 시켜 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시 불러올 건데 이 중요한 세이브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저장을 했다가 불러오면서 레벨 50짜리 여기 그 틱 데이터를 뭐 한 레벨 데이터를 한 5 정도로 빡 올렸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엄청 많이 되겠죠. 치트죠, 치트.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막 마음대로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에서 못 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 키를 가지고 뭔가 로직들을 막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탁 토해내면은 얘가 뭐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지만 이렇게 막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돼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돌릴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똑같은 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화 로직을 돌리면은 우리가 원했던 이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할 때 여기 암호화 시켜가지고 세이브를 시켜놓고요. 로드할 때 복화를 시켜서 다시 로드를 시키는 이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건 실제로 뭐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암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름은 이번에는 19강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로직이 없으시면은 저번 시간 마지막 로직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대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일씩 이렇게 막 증가시키고 이게 더하면은 틱 레벨이 올라가서 전체 틱 점수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었죠. 7, 8.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근데? 어, 뭔가 2점씩 더 있다 그죠? 이거 저번 시간에 이렇게 됐나? 뭘 더 올렸었나 봐요. 저번 시간에. 일식도 하고 일식도 하고 뭐 한 거 같긴 한데 뭐가 올라가 있지? 뭐 하여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냥 실행하는 로직들밖에 없잖아요. 요게 다였는데 이제 로딩 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랑 종료할 때 저장이 돼야 될 거잖아요. XML 형태로 저장했다가 뭐 다시 불러오고 뭐 이런 걸 할 건데 저희가 다행히 우연찮게 순차적으로 한 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지만 이때 17강 때 보면 XML 리더랑 XML 라이터를 만들었었죠. 거기다가
불러오기 쉽게 클래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불러오려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17강 로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따오시면 돼요.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추가에 기존 항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클래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소스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네, 소스인데 17강에서 여기 보면은 17강의 소스 안에 보면은 XML 컨트롤이라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못 불러오시겠는 분들은 XML 컨트롤을 그냥 컨트롤 C 전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해 오셔도 돼요.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오게 돼 있고요. 이거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뭐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XML 컨트롤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면은 에러는 안 뜨는데 나중에 이거 호출이 안 되거든요. 네임스페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도 맞춰줄게요. 요거 작업도 해주셔야 편하게 불러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 다시 등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얘까지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게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텍스트 데이터, C박스 데이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입맛에 맞게 다시 바꿀게요. 여기다가 틱, 그 다음에 토탈, 그 다음에 레벨 1에 대한 데이터, 2에 대한 데이터, 3에 대한 데이터, 50에 대한 데이터. 요거 뭐냐면 아까 XML 보였던 요 데이터들이에요. 틱, 토탈, 레벨 1, 3, 50 요거 만들 거예요 지금. 그래서 1 일단은 복사해서 짝대기는 빼고요. 요거를 이름으로 가져갈 거라서 3, 50 요거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조금 귀찮기는 한데요. 한번 작업해 놓으면 쓰면 되니까요. 이번에 UI를 안 그리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3, 50 최대한 갖다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저번 시간에 17강 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안 보이는 데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뭐 할 때 쓰는 건지 안 헷갈리려고 일부러 대부분 다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변수들이니까 이름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맞추려고 이게 이 오타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대소문자를 맞춰버리면 오타나는 것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17강 때 했던 내용이라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소스를 다시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50이고 얘도 50이고 50이고 50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XML을 다 만들었죠. 리더랑 뭐 이거랑 데이터랑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폼에서 저 XML 컨트롤만 불러오면 되겠죠. 저번 시간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불러올 거예요. 딕셔너리 하나 만들 거고요. DICTTTTI 딕셔너리에서 스트링 그냥 한 번 더 복습한다고 보시고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장해야 될 경로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저번에는 저걸로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 뭐지, 파일 다이얼로그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실행 경로 기준으로 해서요, 스타트업 패스 하면 프로그램 실행 경로가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세이브 점 텍스트 형태로 내놨으니까 XML 파일을 그냥 하나 바로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할 건데, 파일 다이얼로그 말고 파일을 한번 등록을 하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파일 IO를 등록을 하고요. 여기에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최초에 로딩할 때는 파일이 없을 거잖아요. 없으면은 뭐 굳이 이 파일을 불러올 게 없으니까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를 막으려고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파일이 있으면 if 안에 있는 거를 할 거고, 여기다 로딩을 하면 되겠죠.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 로딩 하면 되겠죠. 없으면은 그냥 폼을 실행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될 거고, 처음 하는 거기는 한데, 잠깐만, 뭐 하나 빼먹었는데, XML 컨트롤, 네, 컨트롤을 만들어야 갖다 쓰니까. XML에 있는 리더를 불러와서, 리더에 보면 파일 경로만 있으면은 딕셔너리 형태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딕셔너리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경로는 str pass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불러오겠죠. 있으면. 없으면 그냥 넘길 거고요. 지금 없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여기 있는 변수들을 다 갖다 놓은 거니까 불러오면 돼요. 기존에 불러왔던 것처럼. 더블 파서, 더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더블 파서를 쓴 거고요. data에서 딕셔너리니까 가지고 오면 되고요. XML 컨트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틱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 중에서 틱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키가 틱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스트링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얘를 더블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iT에다가 넣어준 거죠. 지금 dt로 뭐 똑같은 형태로 여러 개 만들면 되겠죠. 토탈로 만들어주고, 얘도 토탈.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얘는 레벨 1 들어가면 되고, 얘는 인티저 형태니까, 맞죠? 인티저죠. 인트 파서 넣어주면 되고, 얘도 이제 형변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시죠. 3이고 50 맞추면 되고, 여기도 3이고 50.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로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이거 가지고 어차피 실행을 할 테니까 로드는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실행시켜봐야 아무것도 안 되겠죠. 세이브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따로 만들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요새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폼이 클로즈 되는 시점에 세이브를 할게요. 그래서 폼 클로즈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전에 했던 것처럼 디자이너에서 여기 이벤트 뷰어에서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거 많이 안 써서
여기 폼 디자이너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폼에다 걸 거니까 폼을 찾고요. 여기 보면 폼 로드 이벤트 있죠. 여기 바로 밑에다가 만들게요. 디스에서 클로즈 하면은 여기 이벤트 표시 있죠. 이 폼 클로즈 보면은 폼이 닫힌 후에 발생을 합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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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해주시면 돼요. 요거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는 한 다음에 이게 다 없어졌네. 디스 클로즈 한 다음에 엔터 치고요. 플러스는 한 다음에 탭, 탭 하면 나와요. 바로 적용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놔두면 헷갈리니까 복사를 해서 우리 로직들 있는 폼으로 옮길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처리가 안 되나 보다. 코드로 들어가서 폼으로 옮길 거예요. 이거 폼 로드가 여기 있으니까 클로즈는 로드 바로 밑에다가 넣을게요. 집어넣고요. 자, 됐죠? 그러면은 폼 클로즈 하는 시점에 얘를 타게 돼 있거든요. string 테스트 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실행할 때 얘도 실행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파일 이그지스트를 찾는데 아예 파일 패스가 쭉 해서 결국에 이거 프로그램 실행 경로고요. 실행 경로에 bin의 디버그 안에 save xml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빠지죠. 그리고 바로 실행이 돼요. 시작부터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폼을 클로즈 시키면 끄면 얘가 들어와요. 클로즈 이벤트를 타고. 됐죠? 여기 이 시점에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폼 세이브를 할 건데 딕셔너리의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클리어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를 딕셔너리 안에 넣어가지고 XML로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게 키고요. 얘가 밸류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밸류입니다. 이거 17강 때 다 했죠? 17강 맞죠? 17강 맞지? 어디 갔니? 네. 요거를 이제 다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에이, 좀 이따 할걸. 토탈. 지금 글자가 막 애매하게 돼 있는데, 대소문자 틀린 거 이런 거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자기가 맞춰줘요. 그래서 컨트롤 탭 요거 많이 쓰시면, 아니 컨트롤 스페이스 많이 쓰시면 편해요. 이것도 1레벨 이렇게 들 만들었어도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뭐 다른 게 없으면은 지가 찾아줘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해주셔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50레벨까지 저장을 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XML로 해서 fxmlwrite 하는데 여기다가 str 패스 적어주고 그 다음에 data. 자, 요렇게 하면 세이브 되겠죠. 실행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끄는 시점에 어디 갔니? 예, 종료하는 시점에 얘가 쭉쭉쭉쭉 만들어서 이거를 딕셔너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344 막 이렇게 가져 틱이랑 그 다음 끄고 그 다음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할 때 이번에는 파일이 있겠죠. 뭐 실제로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19강 네, 경로가 여기 안에 보면 bin의 디버그 안에 여기 save xml 여기 들어가거든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틱이랑 토탈이랑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키면 불러올 거예요. 이번엔 파일이 있으니까 있고 데이터 불러와서 여기다가 4 놓고
뭐 344 넣고 뭐 1 넣고 다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300 벌써 300점 막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까지가 일단은 저번 17강이랑 18강을 더한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지금 몇 분이냐? 20분이 됐는데 암호보컬 시작을 안 이제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강이랑 18강을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암호보커가 나올 텐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여기 목이 안 좋아서 잠시만 쉬고 새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암호보커 올릴게요.